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하려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즉 마음가짐이 일단 첫 번째로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연히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친구만 이야기하고 말을 잘하는 친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다양한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내다 보면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태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들은 바로 자유와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죠? 오른쪽에 또 읽어보면 이때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관용의 태도다. 됐죠? 자, 그러면 관용의 태도가 과연 뭔지 좀 예를 들면서 볼까요? 학급회의에서 급식 먹는 순서 정하기라고 하는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급식을 무슨 순서대로 먹을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부딪힌 문제 아니겠어요? 급식을 먹는 순서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런 공동의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 여기 다양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야?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출석 번호 순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도 있고 저와 의견이 다르지만 출석 번호 순서대로 먹자는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출석 번호 순서대로 먹으면 출석 번호가 뒤쪽인 친구들은 항상 늦게 먹게 되어 공평합니다. 그럼 그렇게 결정하고 이를 잘 따르고 실천합시다. 그렇다면 출석 번호 순으로 먹되 한 주는 1번부터 그 다음 주는 마지막 번호부터 먹는 순으로 순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의견을 냈고 이 친구가 출석 번호 순서대로 먹자라는 하나의 의견을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대화와 토론. 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토론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토론하는 모습을 아무래도 잘 살펴보고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와 다르다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인정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즉 내가 출석 번호 순서대로 먹자는 것은 조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다르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이 의견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관용의 정신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관용의 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할 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래도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또는 친구가 실수로 망가뜨리면 내 작품을 혹시 친구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내 작품을 조금 망가뜨렸어. 그러면 이게 실수일 때 마찬가지로 친구를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관용의 정신이야. 내 작품이 망가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뭔가 발표를 했는데 친구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조금 다른 답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의 답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듯이 에이 뭐가 그래 또는
그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핀잔 준다고 하죠. 에이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관용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 친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친구가 다른 답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앉아있는 친구들이 에이 뭐 그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발표한 친구는 여러분이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그 발표한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발표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맞는 것만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틀릴까봐. 그래서 꼭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다른 친구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관용의 정신을 갖는 것도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관용의 정신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비판적 태도. 자, 그러면 친구들이 의견을 냈을 때 이게 과연 사실이냐? 그치? 네. 팩트이냐? 진짜냐? 또는 그 의견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방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관용의 정신이라고 해서 이런 걸 여러분이 비판적인 태도로 한번 따져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비판적인 태도로 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관용이란 친구의 거짓말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봐 보세요. 이거는 관용의 정신이 맞을까요? 거짓말을 이해해 주는 게 관용의 정신일까? 아니지. 그렇지. 거짓말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건 오히려 그 친구가 거짓말을 이해해 주면 그 친구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참아주더라도 누군가에겐 거짓말을 들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그 친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는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죠?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짓말은 관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친구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결국에 그 친구가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거고 또는 이 친구의 거짓말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인 친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해해 주는 것은 관용의 태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비판적인 태도지.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출석부를 볼까요? 출석부다. 급식 문제를 보면 출석번호 순서대로 먹으면 출석번호 그치 뒤쪽인 친구들은 항상 늦게 먹게 되어 불공평하게 된 거지. 그러면 비판적 태도는 옳고 그르냐 또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할 줄 아는 것도 바로 비판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도 이 거짓말을 이해해 주는 것이 나중에는 또 다른 거짓말에 대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친구 본인한테도 결국에는 거짓말로 인한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문제점을 예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태도라는 건 바로 이런 태도이다 라는 걸 꼭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마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비판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이 비판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선 여러분이 반드시 항상 생각해야 해요. 이거는 옳고 그렇다는 거 따져보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는 거 당연히 쉽지 않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가 비판적인 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야. 알겠죠? 네, 그리고 꼭 중요한 태도라는 거 말하고 싶어요. 됐죠? 자,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 근데 또 비판적인 태도라고 했더니 또 다 비판만 해. 다 아니야. 그지? 그거는 또 당연히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뭐 해야 돼? 양보도 하고 서로 협의, 이야기도 나눠 보아서 바로 무슨 정신? 타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치? 타협하는 자세 뭘까요? 여기 보시면 출석번호 순으로 먹되 그치? 이걸로 결정은 했는데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중간점으로 타협을 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있네요. 그리고 함께 결정한 일은 당연히 함께 결정했어요. 그러면 실천해야 된다. 그치?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잘 실천해야 된다. 내 의견과 달랐더라도 모두가 함께 결정한 것이라면 함께 실천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내 의견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는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의 문제를 다 같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결정했으면 꼭 함께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데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되돌아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라면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 다른 나가 바로 지금 내 현실 속에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거. 이걸 선생님이 메타인지라는 말도 했고요. 또는 내가 이런 거를 반성적 사고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켜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표다. 해당하는 정도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표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동그라미 쳐보면 되겠죠. 나는 공동의 문제를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나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인정하고 존중한다. 나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친구한테 에이, 네 말 틀렸어. 뭐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지, 그다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지, 이거는 이제 비판적인 태도가 될 거고, 그치? 나는 얼마나 그 친구 의견을 비판적으로 보는지. 남들의 의견을 다 인정하고 존중해서 고개만 끄덕끄덕이는 친구는 비판적인 태도가 부족한 거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협의하는지, 그 다음 함께 결정한 일을 나는 따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지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나에겐 어떤 태도가 더 필요한지 파악한 뒤에 나의 실천 약속을 써보자. 그래서 예를 보면 저는 어떤 태도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치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라는 약속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스스로 확인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멈춰놓고 자기가 직접 써보세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양보하여 협의하는 자세, 이걸 바로 타협.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관용. 사실이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 비판적 태도.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의 암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 이걸 암호로